잠깐만 해볼게요. 일단은 총평! 무난하고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문자 보낼 때 너희가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한 등급 컷이 95에서 96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한 문제가 1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상 까보니까 두 문제가 1등급 컷이었고 컷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한 0. 몇 점 정도 차이가 날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교과서 범위 뭐 담화, 매체, 문법, 문화, 모의고사 범위, 화작, 문화 이게 이제 뭐 둘이 결합돼서 나온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서 범위에 대해서 담화, 매체, 문법, 문화. 일단 담화 부분 이거 내가 이 수업 시간 되게 강조한 게 뭐였냐면 근 한 2, 3년간 학교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지문을 길게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뭔가 시간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 내가 그거랑 비슷하게 출제를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되게 쉬웠어. 그냥 교과서 지문 써놓고서 심지어 선지는 어땠냐면 요 용어들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냥 다 뻔한 내용이었어요. 되게 쉬웠어 사실.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 적절하게끔 나와 있었던 거 뭐 굳이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경향이었는지 보는 거니까 뭐 담화 부분에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그나마 좀 요 담화 부분에서 어려웠던 단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무슨 경률 무슨 원리 막 이런 거 그 중에서도 관용과 뭐였지? 내가 까먹었다. 관용과 뭐가 있었잖아요. 뭐지? 요령 맞아. 그거 헷갈리는 거 그 정도였는데 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어요. 선지는 심지어 더 쉬웠어. 이게 뭐야?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사실. 별 볼 게 없었고 그다음 매체 부분 보면 이거는 이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푸는 문제 두 문제 나왔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24번 문제 가나다 매체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3가지 매체 있었죠. 텔레비전 그 다음에 신문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기사 그거 가지고 냈었던 거. 다른 하나 같은 경우도 특별할 것 없었던 거 그냥 본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들 물론 각각의 매체의 특성을 좀 반영한 문제였고요. 담화랑 매체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는 게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너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문법은 문법답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물어보는 것만 나왔어요. 뭔가 꼬아서 내는 것 자체는 없었다는 점. 그래서 그냥 평년 수준으로 문법이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얘들아 이 난이도와 무관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넣는다라는 거 이건 뒷부분에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제쳐두고 딴 얘기 먼저 할게요. 미안해. 요 3가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청산별곡 가시리 요거는 뭔가 고려가의 특성 이건 일반적이었던 거고요. 너희가 좀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외부 지문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거에 앞서서 하나 얘기할 건 뭐냐면 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변 학교들은 진짜 어려운 수준으로 많이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 막 평균적으로 막 최소 한 5-6개씩 나와요. 근데 너희 학교는 뭐 끼케야 2개 그 정도가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와요. 요 시작할 때 읽어보면 견우직녀 칠성날 얘기하고 있죠. 뭐 제목은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지문, 가시리랑 연계해서 이 지문을 본 순간에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있죠. 분명히 가시리의 전체적인 정서나 내용을 바탕으로 얘를 본 순간에는 교점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너희 학교는 그런 식으로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러한 교집합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던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선지가 그럼 어려웠냐? 그것도 아니야. 잘 보면은 동일시구 반복 뭐 조금 어려웠다면 기승전결 가시리 기승전결 있죠. 이별의 정한, 뭐 회한 정답은 5번 선지였는데 공간적으로 형성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 치고는 되게 선지가 간단하잖아. 우리 실제로 가시리 읽어보면 어때요? 공간에 대한 것은 다룬 적이 없었죠. 이게 틀렸다라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건 아마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걸렸다 싶으면 이제 선지 전체에서 소거하는 방식을 좀 사용하면 됐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뒷부분에 하나 외부 지문 더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난이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게.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넣어놓는지 혹은 학습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방금 봤었던 가시리도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 정선알이랑 산이날 에어스하고 이게 교과서 지문이었고 정산백운도랑 새옷 입는 법은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이 2개만 가지고 보면은 선지에서 대놓고 그냥 얘 학습활동 내용 민요이면서
순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심지어 이제 유기적 관련성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전파 과정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물론 맞고 틀리고의 선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다 써요. 밑에 있는 선지도 똑같아.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한다. 이건 넘어가고. 포용력 있는 존재, 이건 모의고사 범위. 뒷부분 보면 모성을 지닌 존재, 이것도 모의고사 범위. 이렇게 되죠. 모의고사 범위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도 다 나오고, 이거 말고도 이제 뒷부분 보면 이제 교과서 범위, 요 동그라미 친 거 포함해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다른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교과서 지문에 대해서 두 가지. 즉석에서 창작해서 물을 수 있다. 산의 권고를 통해서. 점층적 구조. 교과서에 있었던 그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꼼꼼하게 클리닉 때 물어봤던 이유도 다 그거야. 공부를 교과서랑 학습지를 좀 충분히 본다면은 그게 선제 웬만해선 다 활용돼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 분명하게도. 왜냐하면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본인의 실력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학습지를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랑 무관하게 너희들은 뭐 2학년 가면 더 그럴 거예요. 항상 반드시 교과서랑 학습지의 내용을 꼭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복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방금 봤다시피 교과서랑 모의고사 범위를 엮어서 냈던 거고, 모의고사 범위도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뭐 전부인 정도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뒤로 가보면은 뭐 이제 좀 이런 거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막 문제 풀다면 그런 거 있잖아. 막 화자의 정선에 태도를 연결해라. 근데 얘도 되게 쉬웠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답은 4번 선지였는데 이 기역부터 미음의 시적 의미와 작품들을 연결해라. 그 리을이 뭐였냐면은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그 산이날 에워싸고에서 쑥대밭이었거든. 그럼 그냥 자연 친화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잖아. 더 간단히 하면 그냥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근데 4번은 보면 어때?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요. 얘는 외부 지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답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어서 오답률이 되게 낮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봤던 시험 중에서 외부 지문이 2개거든. 뭐 정확히 말하면 6개겠죠, 사실. 앞에 있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5개로 치면 6개인데 그냥 2문제라고 친다면 얘는 우리가 충분히 소거해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2학년 올라가도 물론 지금보다는 외부 지문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야. 다른 학기에 비하면 월등히 적어요. 괜찮은 편이라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넘어가서 모의고사 지문도 보면은 문학 작품 같은 경우 내가 서술상 특징 혹은 내용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빼곡하게 반복했었는데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정답은 2번 선지였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을 제시한 적은 없었죠. 이 흑산도에 대해서. 남은 한 문제도 그냥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였고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인 시험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너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문 변형해서 나왔던 거 기억나니?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사실. 이게 지문이 변형돼서 나올까봐 되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사실 화작에 좀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되게 쉽게 나왔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에다가 오히려 지금 문제 하나 띄워놨잖아.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나 이게 사실 고1이 풀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야? 이럴 바에 그냥 문학이나 다른 데서 하나 문제 더 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되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었다. 화작도 지난번과는 달리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볼 거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사실 너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시점에 이제 그 몇 지막 맞쓰는 거 생각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건대는 내신 따기 쉽다. 근데 막상 까보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왜 그래? 지금 와보니까 쉬워서? 아닌가? 안 쉬울 수도 있어. 미안해. 안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상위권과 그 극상위권 아이들 혹은 중에서 중상위권 치고 올라갈 때 그 중간층에 있는 이 여기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은 갑자기 쑥 떨어지고, 근데 혹은 어쩌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찍어서 잘 맞췄어. 근데 갑자기 쑥 올라가고. 그런 영향이 좀 커요, 너희 학교는.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다는 거야. 그게 다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험이 쉽다는 데서 기인해요. 이번 1년에 3번 시험 동안 딱 한 번만 어려웠어. 그게 1학기 기말 때였고, 그래서 1학기 중간하고 지금 이번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나오던 대로 비슷하게 나왔던 편이고, 그래서 나는 좀 뭐 상위권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말은 실수를 줄여라는 것. 그 다음에 좀 중위권, 중상위권부터 뭐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 전부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교과서의 내용을 혹은 학습지의 내용을 좀 충실히 내가 숙지해라 라는 거. 그것만 해도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은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이야, 이거는. 너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렵게 꼬아서 내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